경찰대 1차 시험 문항을 해설하기도 하죠. 먼저 1번 봅시다. 자, 1번은 이제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인데, 자, 수열의 합의 경우 우리가 일반항을 먼저 구할 수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항부터 살펴봅시다. 첫 항을 살펴보니까 2를 우리가 루트 2가 2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이 앞에 1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역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루트 3, 루트 3,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3 이런 식으로 살펴보니까 아하, A에는 루트 n, 루트 n 플러스 1 그리고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이제 유리하듯이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 부분에 켤레를 곱하겠죠. 그래서 켤레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 후에 약분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식이 되게 심플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겠어요? 120까지겠죠. 루트 K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이겠네요. 그러니까 얘를 대입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쭉쭉쭉 사라지고 얘만 남는다. 그래서 11분의 12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2번 봅시다. 자, 2번의 경우 자, 복소수에 대한 내용인데 Z 마이너스 1 i가 얘가 양의 실수래요. 양의 실수. 얘가 보다 양의 실수다. 그러면 Z 마이너스 1이 어떻게 생겨야 되겠냐면 실수부랑 허수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때 실수부는 뭐가 되겠어요? 제로가 돼야 되겠고 얘는 0보다 큰 실수면 되겠다 라는 얘기죠.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으니까 그럼 Z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한 친구는 A 마이너스 1 플러스 BI일 거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1이 0이 되어야 하니까 1. 그런데 B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을 수 있어요? 4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양수여야 되니까 루트 3으로 선택이 가능한 거고, 그러므로 Z는 1 플러스 루트 3 i가 될 거고, 이때 Z 제곱을 계산을 했으니까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3 i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 i가 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예, 3번 봅시다. 자, 입학점원이 35명인데 시험을 500명이 봤네요. 그러면 500명 중에 35명이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5로 나누시면 알다시피 7이 되니까 7% 안에 들어야지 내가 합격을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7% 안에 들어야지 내가 합격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을 띄고 있고요. 우리가 상위
얘가 7%라는 얘기죠. 7% 안에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0.43이 되겠죠. 그래서 0.43에 대한 값을 찾으니까 Z값이 1.5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점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X는 뭐보다 커야겠다. 이 Z 1.5에 대한 친구 점수보다 커야겠다. 그래서 평균이 500점이고 1.5 시그마. 시그마가 얼마다? 30이다. 1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얼마다? 545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공식을 써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가 1.5 시그마보다 커야 된다. 라고 해서면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자, 얘는 조금 푸는 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조금 푸는 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노가다를 떼셔도 되고 아니면 직관적으로 푸셔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왕이면 조금 때려 맞추기, 뭐 직관적인 것보다는 이제 깔끔하게 푸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깔끔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P를 지나고 직선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네요. 그래서 만들어 봅시다. P를 지나고 얘랑 수직인 직선은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 기울기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죠.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이제 Y는 Y축과 만나는 점이,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죠.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으니까 Y축과 만나려면 X좌표가 뭐다? 0이다. 여기에 X좌표를 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0 넣으면 얘가 2t가 되고 넘어갈 테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2분의 5t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좌표가 다 나와 있고, 그럼 우리는 AP랑 AQ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이때 AQ의 제곱을 구하면 얘는 A가 좌표가 1이니까 1이고 쟤는 쟤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5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고, AP의 제곱은 뭐가 되겠죠? 쟤랑이니까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뭐가 돼요? 2분의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구하라는 게 ap분의 aq잖아요. 얘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렴하는 값을, 그러면 얘의 전체 제곱 친구는 얘가 수렴하면 당연히 알다시피 알파 제곱으로 수렴하겠죠. 그쵸? 근데 얘는 우리가 구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알다시피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되는데 얘의 최고차항은 4분의 25가 될 거고, 최고차항이 t에 대한 2차식이 될 테니까 얘의 최고차항은 뭐가 될 거예요? 4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4분의 5분의 4분의 25니까 아하, 알파 제곱이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파는 뭐가 되겠어요? 풀마 루터인데 길이가 양수기 때문에 루트 5가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음 보죠. 얘 봅시다. 아시다시피 이꼴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가장 밑수가 큰 친구를 확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밑수가 가장 큰 친구만 보고 그거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케이스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
A랑 B랑 C가 다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A랑 B가 C랑 다 같을 때 이걸 만족하는 거는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A, B, C가 다 같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밑에 수가 같아야 되니까 A제곱, B제곱, C 이게 같다는 얘기. 정확히 얘기하면 뭐야? A제곱과 B제곱과 C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친구 순서상 A, B, C는 뭐밖에 없느냐? 111밖에 없더라. 다 111이면 아시다시피 2분의 2가 되니까 1이 돼버리죠. 그쵸?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얘가 없을 거냐? 우선 B랑 B제곱은 같으려면 B가 1일 수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A, C가 자연수기 때문에 걔네보다 작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만 크게 보는 건 힘들고, 그러면 결국에 매칭되는 건 정해져 있을 거다. 이렇게. 또 다른 케이스가 뭐가 있을 거냐? 그럼 미수만 보는 거예요. A제곱을 미수로 보고 B제곱을 미수로 보고 이렇게 볼 거니까 A제곱의 미수가 C랑은 같고 B제곱보다는 얘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우선 같아야지 1이 나올 테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런 순서상을 찾아보자. 마찬가지로 A, B, C 순서상을 찾아보면 2, 1, 4. 그 다음에 뭐가 있냐? 3, 1, 9. 뭐가 있냐? 3, 2, 9. 뭐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케이스 3번은 이제 짝꿍이 달라져야겠죠. 이제 B제곱이랑 누구다? C가 같고 A제곱 작아야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 1, 2, 4. 1, 3, 9. 2, 3,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총 7가지다 라고 결론을 낼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하신 게 또 있겠죠. 아이씨, 이것만 되냐? 그럼 이거 말고 또 누가 될 거냐? 우선 짝꿍끼리 같아야 되는데. 결국 밑에 보니까 뭐 A제곱이랑 C가 같던지 B제곱이랑 C가 같던지. 왜냐면 B제곱이랑 B가 같으려면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걔가 최대 차수로 허용되려면 결국 다 같아야 되니까 이제 케이스 1 쪽에 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쵸? 선생님, 그러면 A제곱이랑 B랑 같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B제곱이 걔보다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7가지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6번 보시죠. 뭐 5번 조금 차분히 생각하시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얘는 이제 푸는 게 조금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나마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배웠던 거를 조금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 우선 AB 플러스 A 플러스 2B 이 친구를 조금 변환을 할게요. 얘를 이제 억지로 인수분해 하듯이 가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여기 이제 2B가 있는데 얘를 B 플러스 1을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2가 더 필요한 거니까 얘가 9가 되고, 인수분해 하듯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정 방정식을 풀 때 썼던 친구죠. 사실상 이렇게 만들고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저는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치환을 할게요. 어떻게 치환할 거면 알파를 A 플러스 2로, 그리고 베타를 B 플러스 1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A, B라는 친구는 결국 뭐가 되냐? 얘네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걸 전개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어머, 잘못 썼네요. 쑥쑥쑥쑥.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알파 베타의 크기는 여기에서 이제 9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1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돼요.
이때 얘를 쇽쇽 해서 이렇게 보시면 결국 우리는 얘가 작을수록, 누가 작을수록? 얘가 최소값일 때 이 값은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얘 값의 최대값은 당연히 얘가 양수가 보장이 돼요. A, B 자체도 양수인데 거기에 양수를 더했으니까,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얘가 성립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알파, 베타가 여기서 9였으니까 6루트 2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등호 성립 조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A, B의 최대값은 11-6루트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요거 재밌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요. 그러니까 나눈 몫을 나머지, 그러니까 나눈 몫은 이제 계속 어떤 큰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은 걔를 조금 덜 나눴어도 또 나누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쓸 건데, 뭐 그거를 뭐 조금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fx를 예를 들어서 조금 큰 다항식을 나눴다고 해보죠. fx를 뭐라고? gx랑 hx로 나눴다고 해봅시다. 나는 목을 qx라고, 나머지를 rx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제 나눗셈 이제 나눗셈 이제 모양 하시면 얘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근데 이때 우리가 fx를 gx, hx로 나누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gx로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난 gx로만 나눌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써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보단 차수가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로 인정이 안 되죠. 그럼 더 나눠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만 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얘만 더 추가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써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먼저 R원을 구하죠. R원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R원을 보면 알다시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는 x-1을 만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재밌는 친구죠. x세제곱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x세제곱에 1을 넣겠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그거랑 이제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x세제곱에 1을 넣겠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되더라. 얘가 이제 여기서 밑에서 얘기했던 이제 얘가 rx 같은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더 나누면 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나누게 되면 r1x는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r2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만나면 얘가 재밌는 친구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x세제곱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나머지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rx가 되는 거고, 그러면 더 나눌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더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나오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R2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된다. 이제 문제는 이제 R3입니다.
R3의 경우 이게 조금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조금 이제 계산이 조금 더 해야 돼요. 사실 이제 R3는 이제 R1, R2를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에처럼 생각하면 결국 이제 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얘를. 그래서 x 세제곱에 뭐를 넣을 거다? 6제곱이죠. 쏘리 죄송합니다. 1 넣을 거다. 그러면 얘가 추출이 돼요. 그러면 얘가 x의 5제곱 플러스 x 4제곱 플러스 3이니까 조금 더 나눠야 돼요. 더 나눠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누는 이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걸 아시다시피 이제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얘로 그냥 직접 나누기법 하는 게 속이 편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직접 나누기법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나머지를 추출하시면 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을 넣어서 정리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R1x, R2x, R3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그냥 1을 대입하면 되죠. 그쵸? 1을 대입하면 나머지 정리 쓴 거예요. 1을 대입하면 이 친구는 2, 1을 대입하면 이 친구는 2, 1을 대입하면 이 친구는 얼마게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자, 8번 봅시다. 제가 뭐 즉흥으로 솔직히 말해서 이게 촬영 중이라서 말이 조금 안 이쁠 수도 있어요. 좀 촬영하는데 사실 이제 약간 심심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렸을 때 이제 어머 그러니까 이런 걸로 아이들이 조금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댓글로 남기던 뭐라고 하시면 이제 조금 수정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는 뭐 딱 보면 이제 파푸스가 떠오르긴 하는데 파푸스보다는 그냥 푸는 게 더 쉬워 보여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P가 어디 있대? Y는 EX의 제곱 뭐 여기 위에 정도의 P가 있대요. 뭐 이제 0,0은 여기 있을 거고 A,0은 뭐 적당히 여기 있겠죠. 그쵸? 이때 P가 여기 어딘가에 있단 말이야. P는 T, 2T 제곱이 되겠죠. 뭐 그냥 계산하는 게 속이 편해요. 그냥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P의 제곱 뭔가요? 4T의 4제곱 플러스 T제곱이죠. 그렇죠? AP의 제곱은 뭔가요? AP 제곱은 뭐예요? T-3의 제곱 플러스 4T의 4제곱. 그러면 선생님 OP의 제곱 플러스 AP의 제곱이 너무 큰 차수인데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를 이제 F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T의 4제곱 2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미분하시면 아시다시피 32T 세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아이고 안지러. 그쵸? 그럼 이걸 적당히 6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 아시다시피 이제 숫자 쭉쭉쭉 집어넣어 보죠. 근데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판별설대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항상 양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건 여기만큼. 그래서 t가 2분의 1일 때 아하 극 소를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을 넣어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3 플러스 9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7인가요? 그쵸? 이렇게 하고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이제 파푸스 그림은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림은 잠시만요.
그림 하나 띄워드리죠. 그림은 이제 제가 이거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남의 거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프리를 써서 모 사이트에 올린 거를 그냥 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파푸스를 그려놓고 이제 AP의 제곱과 OP의 제곱과 AP의 제곱은 파푸스 정리해서 2 곱하기 OM의 제곱과 PM의 제곱과 같은데 OM은 이제 값이 상수로 나오고 PM만 변환으로 PM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뭐 여러 방법을 하죠. PM의 최소값 하셔도 되고 아니면 법선이 M을 지난다 하셔도 되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갈까요? 자, 9번 보시죠. 자, 함수 얘가 얘랑 만나고 그 만나는 점이 1사분면에 있다. 넓이가 1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얘 어떻게 구하니? 미분으로 풀어도 돼요. 얘 사실. 근데 이제 미분으로 풀면 이제 분수미분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적분 2를 사용해야 돼서 여기는 이제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적 방법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보시죠. 자,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얘랑 얘가 만나야 돼. 야, 만나 라고 하는 거죠. 기울기가 음수라고 정해져 있지만 우선 만나야 돼. 근데 만나는데 우리가 얘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mx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n x 플러스 n 마이너스 1은 0인데 얘가 어디서 만난대? 한 점에서만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 뭘 생각할 수 있다? 판별식이 0이겠네 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판별식이 0이겠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다? m제곱 마이너스 2mn 플러스 n제곱 플러스 4m이 0이구나 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으니까 이때 y는 mx 플러스 n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면 x절편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y절편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쵸? 이때 넓이가 1이랬으니까 넓이가 1이니까 얘를 곱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거 나와야겠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가로 세로. 근데 그 가로 세로를 우리는 절편을 쓸 테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절편의 부호인데 이제 얘가 어디서 만나고 어떻게 지난다 라는 걸 보면 알다시피 얘가 다 양수라는 게 눈에 보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n제곱이 플러스 2m이 0이네. 그치? 이때 어떤 식과 어떤 식을? 요 식과 요 식을 샬라 풀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수 푸는 건 우리가 많이 풀었었죠? 그러면 n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2가 나오고 m은 4루트 2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8 플러스 6루트 2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굳이 답처럼 모양을 바꿔주시면 얘인가요? 예, 2번이 되겠습니다. 뭐 분수 미분 하실 수 있으면 분수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분수로. 자, 10번 보도록 하죠. 자, 10번 볼까요? 자, 아시다시피 얘는 이제 2차식이기 때문에 두 구는 P의 대칭이에요.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두 구는 축이 P잖아요? P의 대칭이 돼요. 이렇게 알파, 베타. 그쵸?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얘를 이제 절대값 x-p는 뭐야? 쇽? 쇽 하면 P를 기준, 얘는 축 아니에요? 쏘리. 축 아닙니다. P를 기준으로 이렇게 V자 이 친구겠죠. V자 쇽 아시다시피. 근데 얘랑 얘 거리가 같아요. 대칭이니까. 그럼 얘의 넓이, 저 보니까 넓이죠. 넓이는 결국 요 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요 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라는 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자, 인테그랄 알파 베타 x-p의 dx는 사각형 넓이를 갖다니까 이제 베타라 하던 알파라 하던 상관없는데 얘 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하시면 아시다시피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p 베타 플러스 p 제곱이 되는데, 이 베타라는 건 요거의 근이에요. 그래서 아하, 근이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2p 베타 플러스 p 마이너스 1은 0이 돼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얘의 친구를 1 마이너스 p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쵸? 그럼 얘는 아시다시피 p에 대한 2차 함수 p가 2분의 1일 때 어떻게 된다? 최소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2분의 1 대입해 보시면 4분의 3이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10번까지 하고 다음 거 계속하도록 하죠.